한번 올려두면 유튜브에는 영원히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해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보세요. 뭐 볼 사람들 알아서 보겠죠. 회계유치원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우리 자산 쪽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유동자산에는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등등이 있었고, 비유동자산에는 뭐 금융상품,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등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자산이 어떤 것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좀 굉장히 복잡한 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했고, 거기서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부채 쪽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 가지 자산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부채, 즉 빚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부채가 없는 기업은 없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입금, 은행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기업은 많아요. 무차입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은행한테 우리는 돈 안 빌리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런 회사들은 있지만 여기서 부채라고 하는 건 꼭 그 은행 빚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특정 거래처랑 거래를 할 때 내가 너네한테 뭘 사와야 되는데 돈을 또 바로바로 주지 않고 일시적인 매입 채무가 생기거든요. 내가 줘야 될 돈,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가 없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큰 금액의 부채들이 있고, 어떤 부채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건 역시 자산처럼 좀 간단하게 해서 정리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부채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중요한지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던 삼성전자 재무상태표였죠. 왼쪽에 자산을 쭉 적었다면 우리 오른쪽에는 이제 부채를 쭉 적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연결 재무제표 중에 연결 재무상태표 기억나시죠? 이 중에 부채를 한번 가볼게요. 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가지로 가장 먼저 나뉘어 있어요. 유동부채 맨 위에 뭐가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입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9조에서 10조 정도의 매입 채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저런 케이스, 원재료들을 누군가한테서 사와야 되거든요. 사올 때 야, 일단 내가 가지고 올게 하고 돈은 이때 줄게 라고 줄 돈들을 매입 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조니까 저희는 10조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죠?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부채, 즉 은행한테 빌린 빚이에요. 은행한테 빌린 빚인데 단기 차입금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1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있는지 한번 볼까요? 16.5조 정도 있으니까 저희는 17조 정도 있다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 차입금이 있으면 장기 차입금도 있겠죠. 삼성전자의 비유동 부채 중에 장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있네요. 2조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은행한테 빌린 돈이 단기 차입금도 있고 장기 차입금도 있는데 단기 차입금이 훨씬 많네요. 17조, 장기 차입금 2조인데 실제로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가 27조를 진짜 올해 안에 무조건 다 갚아야 되냐? 보다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은행에서 만기를 재연장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동부채 가봤더니 세 번째로 있는 건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급금, 뭐 말 그대로 뭐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럼 이게 보시면서 어떤 의심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랑 매입채무랑 뭐가 다른 거냐?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매입채무는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주된 물건들과 관련된 어떤 매입들, 주된 물건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반도체를 어디서 사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어디서 원재료를 사와야 되는 이런 주력 제품들과 관련된 채무들은 매입 채무라고 적고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저런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법무법인한테 지급하는 돈들도 있을 거고, 그런 돈들은 미지급금 쪽에 많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1.8조, 한 12조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미지급금이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무상태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같이 적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기업을 운영할 때 지급해야 되는 돈들의 합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같이 보셔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한 36조 원 정도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밑에 보니까 선수금,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금액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이런저런 거래 관행상 조금 미리 받은 돈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는데, 내가 미리 받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채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다 뭐라고 할 거냐면 기타 유동부채로 넣을 거예요. 기타 유동부채에 선수금 1조 원과 예수금 한 9천억, 1조라고 할게요. 한 2조 정도로 넣을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타로 어떤 부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법인세 부채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역시 삼성전자가 법인세로 내야 하는 부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4조 원 정도, 이건 역시 기타로 넣어 보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한 7천억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차입금에 넣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느 정도 요거는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내가 빌릴 때는 5년 동안 만기에 빌려줬어요. 근데 장기 차입금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만기가 1년 미만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과의 차이는 뭐냐면, 단기 차입금은 빌릴 때부터 내가 만기가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은 길게 빌렸는데, 길게 빌렸던 애가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넘어오는 계정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